자, 오늘 새벽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중계를 하고 오셨고. 그렇죠. 그 경기는 뭐 균신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아, 근데 경기 내내 웬만한 SNS, 막 트위터 이런데 해외 축구 팬분들 반응 보면 전부 투엘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붐사칼라카 쌉질을 한 쌉질을 한 이 덕현이의 이 소트 나스탈 중계 경기도 있었지만 오늘의 어떤 메인 이슈, 축구 이슈는 역시 사실상 오피셜과 다름없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첼시 딱 패딩 입고 벌써 이거 트레이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TT 박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헬 오피셜 떴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죠. 네. 투헬이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정확히 현지 시각으로는 1월 26일 화요일 오후 중,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후 중에 발표가 났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7일 오전 한 2, 3시쯤 새벽쯤에 발표가 났거든요. 계약 기간은 1년 반인데 1년 연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년 반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계약 기간이기는 합니다. 계약 기간은 긴 계약 기간은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이번 시즌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뭔가 좀 도모하기 위한 정도가 아닌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로만하고 계약하는 거에 기간이 굳이 의미가 있나? 그건 맞아요. 반대로 다른 입장에 봤을 때는 투헬하고 계약하는데 무슨 게 있나. 아, 그것도 맞네. 투헬도 또 어떤 트러블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전적을 봤을 때 트러블은 무조건 난다. 언제 나는지가 중요할 뿐.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번 시즌에 무언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첼시 입장에서 돈을 썼잖아요. 챔스 티켓 따야 됩니다. 그 챔스 티켓을 따기 위한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물 중에서 투헬은 가장 적합한 감독 선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전술가적인 이미지의 감독이 필요했었고 독일인이면 더 좋고, 왜냐면 독일 선수가 일단 있으니까. 하버츠와 베르너. 그리고 뭐 있고 있지만, 그리고 이따가 잠깐 다룰 리디거까지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좋은 매물인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투엘 감독은 이렇게 계약을 했고 첼시 역사상 첫 독일인 감독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첫 독일 감독이구나. 은근히 이탈리아 쪽은 좀 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스페인에 이제 베니테즈도 임시 감독이었지만 잠깐 있었고. 나는 그래서 사실 잉글랜드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뭐 요즘이야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로 돌아가면 나는 대표적인 선수 생각나는 선수가 둘이에요. 디카니오. 그 다음에 졸라야. 첼시 레전드. 그래서 나는 첼시는 옛날부터 이탈리아랑 뭐 지안루카 비알리라거나 뭐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콘테도 감독으로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이탈리아랑 또 잘 어울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인 감독이 처음 왔다는 점. 그렇죠. 독일이랑은 또 이제 첫 인연을. 이탈리아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어쨌든 독일. 좋은 공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죠. 투엘의 경우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회를 준 첼시 구단에 고맙다. 나는 램파드가 이곳에서 이룩한 업적을 존중한다. 먹이는 건가요? 아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스 발굴 이런 거, 그리고 램파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독뿐만이 아니라 선수로서 이제 이 전임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 표현은 뭐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언급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봐요.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레전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서 그 언급을 너무 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예우가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새 선수들과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에 흥분된다. 이 구단에 속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목할 점은 마리나 역시도 인터뷰를 했는데 마리나는 시즌 중반에 감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유럽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투헬을 데리고 와 정말 행복하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투헬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매니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술가적인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뭐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코치에서 이제 매니저로 거듭나기까지 본인도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장 안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로 봤을 때 그 성격은 본인이 바꾸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 스타일이 아예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도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헬은 오피셜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오후 5시에 팀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 팀훈련을 참가했어요. 발표하고 팀미팅하고 그리고 훈련에 참가하기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덕현이가 아직은 중계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변경 안 될 것 같아요. 2시간 뒤에 혹시 몰라요. 출근하기 전에 맞을 수도 있어. 울버햄튼전에 빨리 새로운 감독직으로 앉혀야 되기 때문에 후다다다닥 한 거지. 그렇죠. 팀 훈련까지 했고 무엇보다 27일 울브스전 덕현이 형 중계 의심 경기. 이 경기에 이제 벤치에 앉는 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바로 이제 막 맡은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맡은 투엘은 첼시를 어떤 식으로 만지고 어떤 식의 베스트 11을 낼 것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요, 굉장히. 라인업부터가 궁금합니다. 좀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오도이의 중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키프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투헬이 첼시를 고른 이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첼시는 2017년부터 투엘에게 연락을 했는데 당시에 투엘은 첼시보다 파리 생제르맹의 비전을 선호했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하기로 이후에 마음 먹었다고 하고요. 근데 3년 6개월이 흐르고서야 투엘은 드디어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레키프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레키프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투엘이 첼시를 고른 첫 번째 이유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기대감.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기대감. 네. 리그 자체. 왜냐면 투엘은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딱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막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UEFA 개수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리그는 저는 라리가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제외하고 이 팀들이 쏟아내는 현대 축구, 자본주의적인 축구가 상업 축구가 지금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네. 쓰는 돈, 그 다음에 지금 명문 감독들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난 프리미어리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고의 리그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세계 최고의 예능인 것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어를 쓴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또 점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많은 얘기거리를 좀 남기잖아요. 투엘한테도 그러한 관심이 집중되는 리그라는 점에서 이 최고의 리그라고 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았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영입 정책의 발언권이 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영입 정책의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불만이 많았는데 첼시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점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레키프 기사에 언급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오고 간 얘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 될 이거는 모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티아고 실바와의 재회. 왜냐하면 투엘은 파리에서부터 티아고 실바를 애정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유를 원했던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아고 실바도 예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으로 안첼로티. 파리 생제르맹 전 감독이었죠. 네네네네. 그리고 치치. 브라질 국대 감독.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투엘이었습니다. 투엘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군요. 네. 물론 이제 티아고 실바가 투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습니다. 봐야 알겠지만. 여하간에 뭐 어쨌든 이미 호흡을 맞춰본 바 있으니.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레키프의 기사가 있었고 한편 첼시가 투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전술, 유망주 육성, 풍부한 경험 이 세 가지에서 보드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선이 많습니다. 성격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죠.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물론 이제 본인의 전술 고집이 좀 확고한 부분은 있지만 내 전술에 통한다 싶으면 아무리 어린 선수여도 적극적으로 쓰고 그래. 네, 유망주 육성에도 괜찮은 감독이에요. 딱 하나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사실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종잡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지랄 맞은 성격. 그렇지. 그것만 제외하면 이 감독은 근데 이제 그 성격 때문에 선수들이랑 트러블이 나고 그 다음에 보드진이랑 마찰이 생기고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진짜 전술가적인 어떻게 보면 헤드코치로서의 능력만큼은 최고급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투엘의 앞으로의 선수단하고의 관계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전술구사까지 정말 재밌는 볼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내일이면 경기를 볼 수 있고 그 경기 후토크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에 볼만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간 EPL을 뽑아서 얘기하겠지만 아주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리디거. 이게 난리가 났었어. 네. 기자 한 명이 한 얘기 때문에 리디거 지금 인스타가 난리가 났더라고. 거의 한 10,000개 가깝게 막 7, 8천 개였나? 제가 확인했을 때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자, 그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리디거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동료들도 그런 거 없다. 리디거 좋아. 막 이러면서 지원 사격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었었는지는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첫 번째는 맨노의 기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맨노가 리디거는 선발에서 밀린 뒤 주장 아스필리쿠에타와 충돌했다. 이 얘기가 있었죠. 이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근데 이에 대해서도 이 밖에도 붙였던 내용이 덧붙여진 내용이 있었어요. 보드진과 대화를 하면서 램파드 감독에 대해 불평을 했다. 그리고 램파드가 잔류시 나는 팀을 떠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리디거가 고수했다고 기사에는 써져 있더라고요. 자, 이게 맞다면 이 새끼는 입니다. 반통수 이상의 새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기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 맨노가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크리스티안 폴크가 이미 한번 반박을 했었어요. 폴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루머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지 마라라고 SNS에 글을 남겼는데 사실 폴크는 첼시 팬분들 사이에서도 신뢰도를 잃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거 그 트루 막 펄스 이러니까 맨로가 새끼 너 뭐하냐? 맞아. 서로 그래 약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폴크도 좀 존나 개관종이죠. 폴크가 신뢰도를 잃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전 마운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버츠 영입한다고 했을 때 마운트가 삔또 상해가지고 뭐 램파드한테 뭐 대들었다니 뭐 항의를 했다니 이랬는데 마운트의 부모님이 직접 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이름값 있는 기자들이 뇌피셜을 쓰진 않습니다. 보통 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엔 있지. 그러니까 구단이든 에이전트든 선수든 어딘가에 빨대가 있는 거야. 거기서 듣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쵸. 최측근이든 그게 정통환이든 누군지 몰라. 근데 그 얘기가 그 구단 내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랑 좀 친하고 저 사람 좀 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쵸. 어디서 나온 소스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높고 낮고가 다른데 빨대 잘못 꽂으면 이제 개소리가 나오는 거지. 근데 폴크는 그걸 떠나서 사실 바이언 얘기는 굉장히 좀 잘 맞추는데 기자니까 나는 본인 사견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가끔 본인 사견이 좀 센 경우가 좀 있죠. 특히 타구단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좀 오바야. 그리고 이제 폴크가 아무래도 독일인이다 보니까 자국 선수 감싸는 것 같다. 그래서 팬분들이 폴크가 반박을 할 때 별로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디거가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케어프리가 리디거가 여름 이적을 램파드에 의해서 추진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새 감독 후보들과 미리 접촉을 해서 새 감독 후보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돈발롱급이거든요. 그렇죠. 돈발롱에서 무슨 라모스는 알고 있다. 어쩌고 그런 소리 나오는 거. 그 수준 아니야. 지가 뭔데 감독들이랑 얘기를 나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기존의 감독 내버려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막 움직이면서. 맞아. 밥 먹으면서 형 나 좀 잘 써줘 알지? 그래 나 독일인지. 램파드 그 형 진짜 존나 피곤하게. 뭐 수비 좀 해봤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램파드 곧 나가니까 수비 근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팬들이 또 잠시 발끈했었던 거는 아카데미 선수들을 뭐 괴롭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 이 새끼 뭔데? 뭐 유스 출신이야?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 자체 괴롭혔다는 사실 자체는 분노할 만한 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트윗에 케어프리가 무슨 얘기 남겼냐면 난 이것이 100% 사실임을 약속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이 이 문구 때문에 많이 속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해외 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팬들이 인스타 들어있어. 해외 팬들이 엄청난 게 그 인스타 댓글 보니까 다 녹색 뱀으로 잔뜩 있더라고요. 뱀새끼라고. 뱀새끼다. 그래. 배신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럴 정도로 전 세계 첼시 팬분들이 들고 일어났고 케어프리는 심지어 사실 첼시 팬분들 사이에서는 워낙 그동안에 좋은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케어프리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으나 타미 에브라임이 트위터를 통해서 반박을 했어요. 언론의 얘기는 미친 소리다. 리디거는 우리 모두의 큰 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화설이 있었던 주장 아스필리쿠에타도 타미 에브라임의 해당 트윗을 리트윗해서 그거는 나도 동의해 라는 얘기잖아. 심지어 리트윗한 글에다가 하트를 3개 넣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케어프리가 선수단의 반박이 있고 난 다음에 약간 입장을 바꿨는데 케어프리가 사과했습니다. 나는 사실이라고 들어서 전했지만 선수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거짓말을 퍼뜨린 것 같다. 리디거한테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종결이 됐죠. 자,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대 잘못 꽂았거나 아니면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사과하고 속으로는 진짠데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고.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리디거 만약 이 사람 말이 사실이면 이건 진짜 몹쓸 인간이거든? 그러면 새 감독이 들어와서도 골치예요. 그래. 앞으로 리디거를 쓸 때마다 논란이 있을 거야. 이러면 구단 자체가 엉망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진짜 아니라고 해서 참 다행이고 첼시 팬들 입장에서 다행이네. 그렇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약간 유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자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거나 다시 투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역시 투헬이 처음 부임해서 하는 첼시 대 울버햄튼 경기 덕영이가 중계를 하겠죠. 혹시 모릅니다. 아니 3시간 전에 프리뷰로 바뀔 수도 있어. 프리뷰로 바뀔 수도 있어. 덕영이가 또 중계를 하고 오면 덕영이랑 같이 또 주간 EPL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어땠는지 경기 승패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아직은 녹아들기엔 시간이 너무 짧긴 했습니다만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